네, 안녕하세요. 네, 4월달 좋은 아침, 또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 피부 타입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할게요. 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사장님들 저희가 지금까지 화장품을 누스킨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고르는 기준이 딱히 없었고 그냥 제가 손등에 발라서 느낌이 좋고 향이 좋고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느낌이면 그냥 그 화장품을 선택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케이스가 좀 예쁘면 더 좋고 또 고급지고 뭔가 특이한 케이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화장품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화장품을 기준이 있다가 아니라 그냥 기준 없이 내 느낌에 맞춰서 화장품을 초이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같은 화장품을 오래 쓰면 안 좋다. 그래서 한 거 쓰고 나면 또 다른 걸로 이동하고 또 다 쓰고 나면 계속 이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화장품을 계속 서칭하고 고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그렇다면 화장품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약산성 베이스로 된 화장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쓰셔야 돼요. 유분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수분이 너무 많아서도 안 돼요. 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피부에 좋은 거고요. 세 번째는 진피 케어. 죄송합니다. 진피 케어는 내 피부, 진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셔야 내가 원하는 화장품, 그다음에 내가 화장품을 매일매일 발랐을 때 어떠한 기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저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이 화장품을 써서 내 피부 고민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 심리는 아예 버리고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쓰고 피부과는 피부과대로 다니고 마사지샵은 마사지샵대로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으로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를 충족하게 되는 화장품을 선택하신다면 피부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를 만날 때 화장품을 그동안 어떻게 어떠한 선택으로 기준을 두셨어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화장품은 어떤 기준을 고르세요? 라고 질문해 보시면 대부분 별로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땡기니까 무언가를 바르시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저희 화장품 매니아, 뉴스킨 매니아 고객층을 형성하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저는 이 장표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해가지고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있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 화장품을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다른 화장품도 다 좋은 걸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걸 안 넣고 만들지 않겠죠, 양심상.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나쁜 걸 얼마나 안 넣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 나쁜 거를 얼마나 안 넣는지는 다른 타 화장품 회사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뉴스킨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걸 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쁜 걸 넣지 않겠습니다가 엄청 중요한 팩트거든요. 이걸 가지고 소비자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주시면 굉장히 신뢰도가 여기서 많이 높아져요. 저도 요 멘트 하나 보고 저희 아이들 거, 제 거 싹 다 체인지했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 뉴스킨 만났을 때. 그래서 이게 얼마나만큼 사장님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 떨리느냐에 따라서 전 제품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키 핵심이 요 문구 하나입니다. 요거를 꼭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 피부 구조예요. 화장품을 초이스할 때 어느 화장품 매장을 가도 이런 피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냥
객관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내 느낌 하나로 그냥 화장품을 초이스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섞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피부예요. 피부에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이 기름, 일명 저희가 그 개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기름이 굉장히 좋은 저희의 천연 피지 보호막이에요. 이 피지 보호막이 바로 약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산성 제품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약산성이 내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썼던 제품들은 세수하고 나오면 되게 굉장히 뽀득뽀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서 우리가 몸을 세안할 때도 몸이 굉장히 뽀득뽀득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온천수나 이렇게 온천에 가면은 분명히 무언가 하고 왔는데 피부가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뽀득뽀득하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피부에 좋은 천연 피지 보호막을 남겨두고 노폐물을 세안해주기 때문에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면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미끄덩미끄덩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더 자세히 제가 해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지선과 수분, 땀샘에 나오는 피지와 수분이 합쳐서 된 게 약산성이다. 그러면 이 약산성 보호막을 지켜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피부는 여러 겹의 각질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각질층을 각질 정리를 잘 해야 밑에서 새로운 세포가 자꾸 생성이 되는데 그 각질 정리를 잘 안 해주면 그 죽은 세포가 탈각이 되지 않고 계속 내 피부에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 그 다음에 노폐물들이 뭉쳐있다 보니 여기서 모공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클렌징이 잘 돼야 되고요. 각질층이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좋게 만들려면 우리가 각질 제거가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냐면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왜 입술 같은 거 보시면 입술이 하얗게 각질 났을 때 이렇게 뗐을 때 피가 안 나고 각질만 싹 걷어지면 거긴 표피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입술에 무언가 하얀 각질이 있어서 뜯어냈는데 하고 딱 했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피가 손상이 된 거예요. 피가 났다는 거는 진피가 손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흉터도 지고 거기서 저희가 어떠한 탄력도 저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진피는 지금 보시면 그물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으로. 그 그물망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그물망을 만들었으면 그 공간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수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탄력은 왜 떨어지냐? 나이가 들수록 탄력은 왜 떨어지냐면, 자 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그물망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교차 모양으로 이렇게 그물망이 형성돼 있다가 이게 나이가 들고 수분이 빠지고 콜라겐 엘라스틴 형성되지 않으면서 점점점 여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피부가 꺼지고 탄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탱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피부가 탱탱하시려면 이 그물망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 피부는 탱탱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그물망을 형성하는 게 콜라겐과 이 엘라스틴이에요. 그럼 콜라겐과 엘라스틴만 우리 피부에 충분하다면 탄력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진피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 뭐냐면 바로 저희 거 중에서는 이 갈바닉이라는 게 이 기저층을 뚫고 들어와서 이 진피를 케어하기 때문에 갈바닉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이 아시면 되고 우리 피부 구조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피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진피가 건강해야지만이 피부는 젊어지고요. 표피가 예뻐지면 피부가 되게 이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이쁜 피부를 만들고 싶으면 표피 케어에 집중하시면 되고 내가 정말 어려 보이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진피 케어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피부 구조를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약산성이 도대체 어떤 게 약산성이냐? 요 표시에 보시면 pH 4.5도에서 6.5도가 돼야 이게 우리 자연 피부 보호막이 갖고 있는 산도와 같은 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같은 산도의 제품을 써주셔야 피부가 건강하게 됩니다. 저희 아기가 아토피 피부로 태어났는데 아토피 피부인 아기들한테 그 아토피 난 부분을 테스트해보면 시커멓게 나와요. 그 이유는 산도가 깨졌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 어떤 문제성 피부는 전부 다 산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건강한 산도로 만들어주면 그 피부가 원래 내 건강한 피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중에 나와져 있는 저희가 웬만한 아는 비누, 헤라 비누, 크리니크, 에그 비누, 뭐 여러 가지 비누들이 전부 빨래 비누와 같은 성분이 띄어져 있는 강알칼리 비누고요. 저희 피부와 같은 비누를 갖고 있는 건 저희 바디바, 에포크. 그리고 저희 거 미스트 있잖아요. 저희 미스트도 뿌려보시면 약산성 나와요. 근데 시중에 있는 거 아벤느 그 미스트하고요. 유리아주 미스트 있거든요. 그거 뿌려보시면 바로 시커멓게 변해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 분에게 정말 눈으로 테스팅을 해주시면요. 눈으로 본 건 절대 그 제품 쓸 수 없어요. 저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전 제품 싹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피부를 저희 걸로 쓰라고 강매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팩트를 소개해 주시고 지금 쓰는 거하고 우리 거하고 뭐가 다른지 그 차이를 보여주시면 돼요. 보시면 색깔이 점점점 진해질수록 뭐예요? 표백제, 세제에 가까운 그런 산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뽀드득뽀드득해지는 거예요. 내 피부 보호막을 다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드러나져 있는 장기하고 똑같거든요. 장기는 안에 있지만 피부 표피는요. 나와져 있는 장기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안을 해서 그다음에 목욕을 해서 내가 뽀드득뽀드득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외부에 있는 그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침투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게 탁 왔을 때 바로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보호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호막이 다시 생기려면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까지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조증도 많고 건선 이런 게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피부 보호막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인체는 알칼리수를 드셔야 돼요. 이 리트머스 종이지로요. 뜯으신 다음에 이 혓바닥에 딱 갖다 대시잖아요. 그럼 바로 새까맣게 변해요. 인체는 알칼리가 되셔야 건강한 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알칼리수를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야. 피부는 약산성, 인체는 알칼리. 근데 대부분의 치약이 다 약산성 치약이 많아요. 노랗게 나온 치약. 그럼 우리랑 안 맞아. 그래서 꼭 사장님들 이런 테스트를 내가 먼저 집에서 딱 꼭 해보세요. 저는 집에 있는 걸로 다 해보고 완전 경험을 금치 못했거든요. 백화점에서 파는 크리니크라는 비누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가격이 세요. 저희 거보다. 제가 그 당시에 7만 원 정도 샀던 것 같은데 걔도 100% 알칼리 나옵니다. 근데 약산성 나오는 비누가 하나 있어요. 시슬리에 동그랗게 생긴 시슬리 비누라고 있는데 그 비누는 약산성이 나와요. 근데 그 비누의 가격을 보시면요. 인터넷 최저가가 8만 원, 더 싼 데는 7만 원 정도 하고요. 백화점 가시면 그 비누 하나가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저희 바디바 얼마예요? 네, 13,000원. 가격 경쟁력에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자신감 가지시고 전달하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클렌징하고 각질 관리가 잘 돼야 피부의 기초를 되게 튼튼히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화장품의 원료는 도대체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왜 뭐랑 다른지 보시면 기름을 1000도씨로 끓이면 이렇게 등급이 나뉜대요. 이 단계별로 등급이 나뉘는데 항공유가 가장 깨끗한 기름이기 때문에 비행값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휘발유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비싸고 이 가격에 따라 나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미네랄 오일이 가격이 되게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 오일 가지고 뭘 할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오일은 무색 무취무향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가져가냐면 화장품 회사하고 제약회사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얘를 화장품만 만드는 원료로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원료가 뭐냐면 증량제로 쓰는 거예요. 증량제. 이 말이 좀 증량제 하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커피를 만들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커피를 만들 때 우리 에스프레소 되게 진한 샷에다가 물을 이빠이 집어넣으면 그게 뭐예요?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우유를 좀 넣으면 라떼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넣었을 때마다 이게 바뀌긴단 말이에요. 그럼 화장품 만들 때 똑같아요. 좋은 성분을 넣습니다. 좋은 그 화장품에 대한 좋은 성분을 넣고 그 나머지 80%를 뭘로 채우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타사는 미네랄 오일로 그걸 채워 넣어요. 이 바로 기름, 석유 찌꺼기를 넣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알로에 베라를 넣거든요. 이 알로에 베라로 증량제를 넣기 때문에 완전 원료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미네랄 오일은요, 굉장히 싸요. 한 64원밖에 안 돼요. 1kg당. 알로에 베라는요, 한 4,4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NAPCA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수록 비싸고, 보세요. 히알루론산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이에요. 왜냐? 아까 보셨죠? 저 앞 장표에서. 히알루론산이 우리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이에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이에 있는 그 수분.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 수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료가 비싸요. 그러니 저희가 왜 너네는 광고하지 않아? 그렇게 좋으면 광고하지 라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광고에서 팔면은 그렇게 힘들게 안 팔 텐데 너네는 왜 굳이 광고도 안 하고 그래? 그 좋다는데? 보세요. 원가 자체가 너무 비싸요. 미네랄 오일은 64원밖에 안 돼요. 알로에 베라는 키로당 4,400원이에요. 이 배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유통 단계를 지나다 보면요. 저희 제품에서 곱하기 10배 하면 그 가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접 회사랑 소비자랑 직거래해서 그 유통 단계를 다 뺐기 때문에 이 가격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인앤서 지금 얼마죠?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거기 곱하기 10배 해보세요. 20만 원이에요. 사장님들 20만 원 쓸 수 있으세요? 화장품 저 하나에?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유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사장님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 채널 그 조선TV에서 화장품 특히 이 모공에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은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준 내용이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게 잠시만요.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소리가 안 나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모공 개수도 확인했고 피부 탄력 실험도 해봤습니다. 이 모공을 줄이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모공을 관리할 때 가장 기초적인 공사는 바로 딥 클렌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피지와 땀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폐물로 모공이 다시 막히게 되고요. 그 막힌 모공이 다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모공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딥클렌징은 모공을 청결하게 만들고 또 피지를 쉽게 배출하기 때문에 모공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 공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안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째는 자연적인 피부 보호막을 지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산도를 지키자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으로 이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부의 산도인 약산성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건강한 세안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사실 저는 뭐 여러 개를 쓰고는 있지만 저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젤 타입, 크림 타입, 폼 그린싱 타입, 뭐 오일 타입 정말 클렌징 제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 어떤 제품을 쓰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좋을지. 사실 정말 많이 알고 계신데요. 클렌징을 그냥 단순히 나누기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크게는 약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칼리성을 조금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정력이 높고요. 거품이 풍부하고 뽀득뽀득한 느낌이 바로 알칼리성 이제 세안 제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뽀득뽀득이라는 것은 사실 세정이 잘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피부에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지질이라든지 자연보습 성분도 아주 깨끗하게 닦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너무 세정력이 약하다는 안 씻길까봐 요즘 네, 미세먼지 너무 그렇습니다. 많으니까 네. 뭐 약산성이 되면 좀 안 씻길까봐. 네. 사실 우리 약산성은 좀 세정력이 약하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한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 좋게 얘기하면 촉촉한 건데요.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들식인 것 같은 그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나의 피부에 건강한 지질막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세안제는 세안한 후에 촉촉함이 남아있고 그리고 당긴 현상이 없는 세안제가 좋은 세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질막까지 깨끗하게 닦아놓고는 또 급하게 건조해서 막 스킨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그래서 사실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를 빼내고 큐빅을 다시 넣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네. 그렇죠. 네. 야.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약산성 클렌저가 왜 우리 피부에 좋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실험을 해봤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저희가 정제수의 약산성 클렌징 제품, 이게 지금 몸신께서 권해주신 그런 클렌징 제품이죠. 약산성으로 5, 6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알칼리성 클렌징 제품을 또 정제수에 했습니다. 색깔 확 변하죠? 색깔 확 변하죠? 파란색이 될수록 진한 녹색 색깔 보면은 9에서 10 정도. 와, 이거 정말 센 건데요? 네. 여기에 달걀 노른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8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화하기 이틀 전에 이 실험을 시작했어요. 네.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했을 때, 알칼리성 클렌저로 세안했을 때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우리 마병호 PD. 네네. 순간이동이야, 순간이동. 아, 신기하다. 오. 연결됐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곳 그대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48시간 걸렸어. 이 실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 투자를 했고요. 바로 이쪽이 약산성 약산성입니다. 클렌저에 있는 네. 것이고 알칼리성 클렌저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과연 달걀이 어떻게 됐을까요? 노른자에는 그 막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클렌징 물을 이제 빈 비커에 한번 따라 볼게요. 네. 짠. 노른자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 이미 터진 게 보이시죠? 네. 터졌어. 아유, 네. 네. 저게 우리 피부의 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네. 피부가 다 터져버렸네요. 이게 알칼리성 클렌저에 48시간 담궈져 있던
노른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성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성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성.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48시간이나 들어있었는데.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노른자가 땡글땡글해. 네. 그대로네요. 어머,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 실험은 우리 피부막이 얼만큼 이제 건강하게 보호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노른자가 이렇게 모양이 잘 유지되려면 이제 알끈이라는 단백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우리 피부의 단백질이 이렇게 알칼리성 세안제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에 건조나 자극감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약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 노른자도 사실 약산성 약 pH 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같이 약산성이기 때문에 잘 서로 반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잘 유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의 보호막을 더 건강하게 유지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거 가져왔었는데 네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약산성인지 네네. 알칼리성인지 그걸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넣어봐. 사실 네? 계란 넣어서 네.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지켜보시고. 네, 네. 적혀있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적혀 있지 않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 과학 실험 할 때 리트머스 종이 다 한 번씩 사용해 봤을 텐데 네. 문구점에 가면 그게 다 이렇게 롤로 팔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잘라서 본인이 확인하고 싶으신 화장품에 전부 다 대보시면 되고요. 같은 거 하실 때도 한번 대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pH 미터와 이제 확인을 해서 색깔에 따라서 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산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중간에 이게 영상이랑 말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PPT가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자꾸 이 화면에 넘어가지?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약산성을 써야지만 된다라는 거는 완벽히 이해하셨죠? 저는 이 내용을 아예 소비자분들한테 그 제품을 컨설팅 해주거나 무언가 전달할 때 이 영상을 먼저 틀어줘요. 스크럽이나 팩이나 이렇게 발라놓고 있을 때 피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식력 있는 방송에서 그리고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그냥 확 믿어버려요. 아, 약산성 꼭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저희 거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오해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로만 해야지 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확히 이 영상에서 이렇게 산도 측정하는 리트머스 종이를 하시면 돼요라고 하니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접근하기도 되게 쉽고 이게 되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꼭 뉴스킨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검증해봐서 노란 색깔 나오면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정말 노란색이 나오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 액 고체 형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잘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액상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액상은요. 그냥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나오는 것처럼 조금만 넣어도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거 그런 거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피부에 저희 제품 어떤 거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말했죠. 아까 첫 번째 약산성 제품을 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건강하게 만들려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 피부가 엄청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아요. 건성 피부다, 나는 기름이 많다, 나는 복합성이다, 주름 많다, 나는 얼굴 탄력이 없다, 아토피다, 난 모공이 크다, 얼굴이 홍조 붉어진다, 자꾸 트러블 나온다, 여드름이 있다, 난 뭐만 발라도 민감하다.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전부 뭐냐면 약산성 베이스 써주고 그다음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면 이게 다 해결돼요. 다. 그래서 제품 어떻게 컨설팅하면 되냐면 처음에 무조건 기초 약산성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뭐였어요? 각질 관리가 잘 되셔야 돼요. 피부 그래 흡수가 잘 돼요. 각질 관리 해주셔야 되고 루미스파 사용하고 저희 거 뉴컬러로 여자분들 화장하시고 그리고 치약이랑 샴푸까지 체인지 해주셔야 돼요. 왜냐? 치약의 샴푸에는 우리 이 모공 안으로 흡수가 돼가지고요. 이 혈관 안으로 여러 가지 이 안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 샴푸도 바꿔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갈바닉 그다음에 에이즐락 제품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저희 제품에는 180도 라인이 있고 화이트 라인이 있고 트루피스 라인, 클리어셔 라인, 이렇게 기능성 라인들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갈바닉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즐락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이 순서를 이해하시고 제품 컨설팅을 처음에 하실 때는요. 무조건 기초 약산성 베이스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은 이제 잡티랑 기미, 그다음에 피부가 되게 거칠거칠한 사람, 모공이 넓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시 또 반복되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 그래서 바디바, 크리미 클렌징, 스크럽, 그다음에 루미스파, 플레이팩 이내에서 리스토어 크림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잡티나 기미 이런 거는요. 리버 포뮬러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여기 안에서. 그 다음에 잡티 기미는요. 이 피부결도 마찬가지고 이 모공도 마찬가지고 전부 180도 라인을 쓰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예쁘게 변해요. 이 180도 라인 중에서 아하랑 같이 쓰게 되면 네, 아하가 피부를 다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약간 쉽게 말하면 IPL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박리를 해줘요. 박리.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게 바뀌어요. 갈바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빙링 젤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이 리빙링 젤은 항산화 제품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딱 반 잘라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갈색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그게 갈변 현상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맞닿으면 얘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색깔이 변해요. 누렇게. 근데 리빙링 젤을 발라놓고 냅두면 그대로 색깔이 안 변해요. 그만큼 이 리빙링 젤은 항산화 역할이 뛰어나요. 얘를 써주시면 좋은데 이 리빙링 젤은 180도랑 같이 쓰게 되면 같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는 걸 권치 않고 리빙 젤을 따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180도 쓸 때는 안 사용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180도 와시라고 크리미 클렌징으로 내 피부를 적응시켜 주셔야 돼요. 갈바닉 케어로 수분을 계속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빠르게 채워 주셔야 효과가 빨라요. 180도로 내 기미 잡티 피부결을 다 좋아지게 하고 싶다. 모공까지. 그러면 거기 플러스 갈바닉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갈바닉이 진피 케어이기 때문에 이 180도는 표피 케어 해주는 애예요. 피부를 표피를 빨리빨리 재생해주고 빨리빨리 턴오버 시켜주는데 거기에 진피 케어 있는 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빨리 내 피부를 흉터나 잡티 이런 건 안에 진피거든요. 그게 빨리빨리 좋아져요. 이 두 가지는 꼭 세트로 같이 넣어주셔야 효과도 빠르다. 단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 180도 바르실 때는 수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스트 되게 많이 뿌려주셔야 되고요. 피부 수분을 줄 수 있는 게 갈바닉으로 쫙쫙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쓰다 보면 좋아지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클레이팩이랑 인앤서를 살짝 이렇게 섞어주시고 크림 클리닉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리스토어 거기다가 티그린 한 캡슐을 까서 섞어서 매일 팩을 해주세요. 그러면 180도 때문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빨리빨리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이즐락미, 아패치, 프레벤풀, 갈바니, 리프팅 크림 써있잖아요. 얘는 같이 쓰면 되게 좋은 애들이고요. 추가로 저희 지금 마스크팩 2+2 행사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계속 팩을 1일 1팩으로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에이즐락 클렌징 폼이 있거든요.
그 폼으로 내 피부를 하루에 2-3번씩 계속 폼이 거품이 쭉쭉쭉 나와요. 써보신 분 알겠지만 거품을 그냥 올려주세요. 그러면 얘도 그 진정 효과가 되게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소비자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쓰면 좋아라고 얘기해 주신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썼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렇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같이 3개월 동안은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려 보이는 과정으로 가자 해서 피부를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카운셀링. 똑같아요. 뉴스킨 피부도요. 그냥 파마넥스도 처음부터 막 센 거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 위장감부터 다스리고 얘가 좋아지면 그 다음 솔루션으로 가고 솔루션 좋아지면 그 다음에 건강을 지키는 면역력 쪽으로 가잖아요. 저희 뉴스킨도 똑같아요. 컨설팅 해주셔야 돼요. 3개월 단위, 3개월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이겁니다. 이 다음 단계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해서 이 차야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사람 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조나 예민한 피부, 아토피, 좁쌀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게 1번이고요. 그러려면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게 바로 바디바 크리미 스크럽 플레이 인핸서 리스토어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추가로 핸드로션이나 엘로프리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솔루션, 울트라센스 이렇게 추가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다시 컨설팅 해주시면 돼요. 아토피는 면역질환이잖아요. 아토피는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뭐예요? 피부 건강하게 산도 맞춰주는 거 1번. 두 번째는 면역력 높여주시면 돼요. 먹으셔야 돼요. 아토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꼭 먹이셔야 되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면역력 높여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 거 라이프팩이라든가 뭐 라이시맥스라든가 기초 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거. 근데 아토피는 꼭 중요한 게 뭐예요? 아토피는 장 건강에 되게 70%거든요. 무조건 유산균 같이 먹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건조하면 안 돼요. 피부 건조하면 얘네들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바디로션도 건조하지 않게 발라주셔야 돼요. 저희 걸로. 미네랄 오일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쓰셔야 아토피는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데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져 있는 제품을 계속 바르기 시작하면 얘는 호전만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긁지만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평생 질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가 아토피 피부로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본인이 알아서 인핸서랑 핸드로션 다 리스토어 크림 다 바르고 학교를 가요. 본인이. 왜냐면 다른 거 바르면 얼굴이 틀리다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제품은 건강한 산도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런 질환이 되게 다 없어져요. 피부 건선도 완전히 좋아져요. 피부 건선도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력 높여주고 저희 제품으로 밸런스 맞춰주면 그게 불치병이 아니에요. 해결이 됩니다. 보시면 건조함이 해결이 되면 스크럽과 갈바닉 케어하시고 스크럽을 사용할 때는 크레미 클렌징으로 충분하게 얼굴 도포해 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루미스파 저녁에만 사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민하신 피부들은 계속 건들면 안 되거든요. 건강할 때까지는 최대한 피부를 덜 건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루미스파 저녁에만 사용하고 좁쌀 여드름이 뭐냐면 하얗게 올라온 여드름 있잖아요. 하얗게 여기 안에 블랙헤드가 아니라 하얗게 쫙 올라오는 것들. 걔네들은 크레미 클렌징 얼굴에 듬뿍 발라놓으시고 여기 림프를 자꾸 뚫어주세요. 순환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친구들은 180도 세트랑 갈바닉 같이 써주시면 좋고 아토피 피부의 경우에는 파마닉스랑 같이 함께 컨설팅 해주시고 이런 피부들은요. 무조건 바르는 거 다 체인지 해주셔야 돼요. 바르는 거. 치약 샴푸, 바디 클렌저도 꼭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로션까지도 저희 제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티그린이나 엘로프리 먹고 발라서 면역력을 높이셔야 돼요. 티그린, 엘로프리는 저희 팩할 때 같이 넣어서 해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서 바르고 안으로 먹어서 이 안에 올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중에는 티알라인티나 유스펜으로 좀 더 내 몸을 바디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겉에 나와져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고민이신 게 바로 여드름 피부거든요. 이 여드름 피부는 두 가지예요. 피지가 많이 분비가 돼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화농성이라고 하잖아요. 화농성이 여드름 피부가 있고요. 화농성이 아닌 여드름 피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주신 다음에 컨설팅 들어가시면 되는데, 화농성은 뭐냐면 저희 피부 딱 보면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고름같이 막 맺혀 있는 거 있죠. 그냥 그야말로 더러운 피부. 막 고름같이 덩어리 있고. 근데 안에 뭉쳐 있는 거 말고요. 밖에 나와서 고름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피부들. 그게 화농성이에요. 그런 피부들은 피지 분비량이 진짜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비지아 테스트하면 내 피부에 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초를 쓰되 저희 기초가 아까 말한 게 바디바 크리미 클렌징 스크럽 이런 라인이에요. 걔네들이 쓰고 루미스파로 쓰고 그다음에 기초는 뭐냐면 클리어 액션 라인으로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클리어 액션 라인으로 쓰신 다음에 거기에 갈바닉 케어, 진피 케어 들어가시고 팩 종류는 머드팩으로 계속 피지를 빨리빨리 뽑아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런 피부는. 그렇기 때문에 티그린과 엘러프리로 면역력과 염증을 계속 낮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가 메가팩은 지금 사장님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 메가팩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 때는 이 메가팩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얘가 완전히 피부 모공을 완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애예요. 이 방법은 머리머드팩을 얼굴에 발라 놓으시고 거기 위에다가 클리액션 폼 써보신 분 알겠지만 클리액션 폼은 처음엔 액상 형태지만 나오면 이게 거품으로 바뀌거든요. 그걸 여기다 잔뜩 발라놓으세요. 머리머드 마르기 전에. 머드팩이 마르기 전에 올려놓으시면 얘가 거품이 막 나요. 이 얼굴에서. 거품이 이제 살짝 죽기 시작하면 없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클레이팩을 도포하세요. 그리고 그 클레이팩 안에 티그린과 엘러프리를 하나씩 넣으세요. 섞어서 그 클레이를 도포해 주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석고팩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두꺼우면서 무언가 이렇게 딱딱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농성으로 되어져 있는 염증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산화 염증 줄여주는 거 그게 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팩을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클레이 액션은 뭐예요? 이런데 림프가 막히지 않게 얼굴 순환 잘 되게 림프 케어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줘야 되고요. 수분팩을 자주 해주시고 클리어 액션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얘는 한 달에 한 세트로 딱 떨어지게 쓰셔야 돼요. 남으면 안 돼요. 양을 작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쓰시고요. 6개월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6개월 동안 얘를 치료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세트씩 딱딱딱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갈바닉 케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지량이 난 많지 않다. 근데 자꾸 뭐가 올라온다. 여드름 마냥. 그렇다면 기초 라인과 루미스파 갈바닉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누구는 클리 액션 쓰셔야 되고 누구는 그냥 저희가 기초만 쓰셔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주름과 탄력인데요. 주름과 탄력은 정말 굉장히 쉬워요. 이 앞에 있는 피부보다. 홍조, 아토피 이거는 내가 컨설팅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주름 탄력은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그냥 일단 루스분 밸런스 맞춰놓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루페이스 라인 쓰시면 돼요. 저희 거. 트루페이스 라인 쓰시고 그리고 나서 트루페이스 라인 다 쓰셨으면 그 다음 바로 에이저 트랜스포메이션 쓰시고 또는 에이즐랑미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내 나이가 한 40대, 50대가 넘었다 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즐랑미보다는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 나이 전이신 분들은 에이즐락미를 쓰시면 되고요.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좋냐면 전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주름 탄력에는.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 꼭 울트라 에센스 쓰시고 리프팅 크림 쓰시고 그 다음에 갈바닉 리프트팩 콜라겐을 꼭 드시고 갈바닉 하신 분하고 콜라겐 안 드시고 갈바닉 하는 거랑 완전 틀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 소비자가 얘기해 줬어요. 콜라겐을 먹었을 때 내가 갈바닉 케어하는 내 얼굴의 느낌이랑 안 먹고 갈바닉 케어했을 때 얼굴 느낌이 너무 다르대요. 콜라겐 먹었을 때가 굉장히 더 쫀쫀하고 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자기 하신 분은 알겠지만 콜라겐이 저희 몸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피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기간에도 콜라겐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이즘은 지금은 이제 필수예요.
그러니까 주름과 탄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콜라겐 꼭 드셔야 되고 프로틴 파우더, 단백질도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썼는데 이제 어떻게 저희 피부가 뭐가 올라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요? 라는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장님들 여기서 갈려요. 진정한 내 매니아 찐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내 안티가 될 것이냐가 이 호전 반응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손바닥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말이 뭐예요? 즉각 대처해 준다가 처음이에요. 바로 즉시 붉은기가 올라와요. 좁쌀이 뭐가 올라와요. 얼굴이 부었어요. 되게 많아요. 이런 반응들이. 이 호전 반응이 왔을 때는요.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진정을 많이 시켜준 역할로 되게 유명해요. 크리미가. 크리미로 진정시켜 주시고요. 거기에 클레이팩 더하기 크리미 더하기 리스토어 넣고 티그린 넣고 해서 계속 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심하신 분들은 막 진물이 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얼굴이 막 붉고 엄청 부은 게 안 가라앉는다. 그럼 일단 제품을 다 중단하시라고 하셔야 돼요. 계속 쓰셔야 하고 중단해 주시고 기초 저희 기초 있잖아요. 진정팩 아까 제가 위에 있는 거 진짜 매일 해주시면서 크리미 클렌징부터 다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고 보시면 호전 반응이 있을 때는 스크럽은 당분간 제외해 주셔야 돼요. 스크럽 저희 바르시면 어때요? 이렇게 싸한 느낌 나죠?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알싸한 느낌. 어떤 분은 따가워요 막 나거든요. 호전 반응이 있었을 때 이렇게 면역력이 있을 때는요. 스크럽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크리미로 무조건 직전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한테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어떠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세요. 잠을 충분히 안 주무신다던가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면 저희 거 중에 코티트롤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같이 파마넥스랑 접목해서 호전 반응 있을 때는 같이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빠른 대처를 해주셔야 이 소비자분도요. 이 사람 믿고 따라와요. 아 나한테 이만큼 신경 쓰고 내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된다면 그분이 그냥 믿고 따라와요. 그래서 되게 필요하고 사장님들이 반드시 제품을 컨설팅하기 전에 이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몸을 수술하고 나면 그 당시는 안 아프지만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곳이. 그러면 아픈 건 정상 아닌가요? 당연히 그 부분 고치려고 하는 부분을 꿰매고 꼬매고 막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취가 깨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걸 견뎌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피부 똑같아요. 내 안 좋은 부분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좋아지라고. 막 건드니까 어때요? 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과정 견디셔야 돼요. 그걸 견뎌야 얘가 좋아지게끔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꼭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 에슬락 제품을 써도 호전 반응이 생겨요. 제품이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좁쌀이나 뾰루지가 또 올라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피부의 에실락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갈바닉 케어 하셔야 돼요. 갈바닉으로 빨리 진피를 빠르게 턴오버 시켜주셔야 돼요. 빨리빨리 내 진피 안은. 그리고 180도 하고 이 에이즐락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180도 매니아도 많고 에이즐락 매니아도 많아요. 근데 180도랑 에이즐락의 차이는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180도는 표피 케어 제품이에요. 이 표피, 기미잡티, 뭐 주근깨 등등 이 피부 표피 일어나는 현상들을 되게 좋게 만들어서 나는 피부가 예뻐지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180도. 자, 피부가 예뻐졌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왕이면 엄마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모로 보이는 게 낫잖아요. 내가 60대인데 6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40대로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피부가 어려지고 싶은 거, 젊어지고 싶은 건 에이즐락이에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즐락의 제품 경우에는 피부 장벽 깊숙이 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바닉 케어와 수분 케어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에이즐락미의 장점은 내 피부하고 맞는 카트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장님들이 그건요 수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름철, 환절기철, 겨울철 이렇게 바꿔주셔서 해주시면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크실 거예요. 그리고 갈바닉 경우에는
갈바닉도 면역력이 있어요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갈바닉이 앞에 금속이기 때문에 그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얘가 하고 나면 여기 뭐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면역력 하고요. 전반적인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셔야지. 피부는요, 제2의 장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부가 막 금방 좋아질 거라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이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뉴스킨 제품은 정말 신기하게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피부는 광난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이 3가지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거는 이제 임상 사진들이에요. 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갈수록 피부가 어려지죠. 이렇게 제품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매니아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피부인데 목주름 보세요. 목주름은 어떻게 케어하기 힘들어요. 근데 목주름까지도 완벽하게 케어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해요. 100세 시대. 자, 요렇게 병원에 누워서 노년을 누워서 지내고 싶으신지 아니면 요분 나이가 한 80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초창기 이분 70대였으니까 이분이 80세 연세예요. 굉장히 멋있죠? 젊었을 때랑 나이 드셨을 때랑 별 다른 게 없어요. 자, 같은 연생이에요. 64년생. 볼까요? 65년생. 같은 나이예요.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바르고 꾸준히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보세요. 같은 년생.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서 늙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제품을 내가 단순히 피부 예뻐지게끔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모습을 늙으신다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걸 상상시키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쁜 모습으로 늙을 수 있게 컨설트 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해주신 한성희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엄청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빨리빨리 흡수해서 저희 또 많이 전달하고 더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들 오늘 11시에 뷰티 클래스 방성현 사장님 강사님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많이 초대하실 수 있으면 초대하시고 또 들어오셔서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조금 더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분과반 있는 거 빠르게 붙여넣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붙여넣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하고 조이풀 스타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파이팅 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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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